미 북동부 지역에 70cm가 넘는 폭설과 눈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20대 남성이 총을 들고 침입했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체제를 5달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로저스 임시대표가 미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텍사스주 샌앤토니오의 유흥업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2명이 숨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북동부 지역에 최대 70cm가 넘는 폭설과 눈폭풍이 불어닥치면서 6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항공편도 이틀 동안 9,000편이 결항되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하는 차들이 가득 찼을 뉴욕 맨해튼 도로에 눈발만 흩날립니다. 수도 워싱턴 DC부터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까지 우리나라 면적과 맞먹는 미국 북동부 주요 지역에 많게는 70cm가 넘는 폭설과 눈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하얀 눈구름에 덮여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Had it with the snow. This winter has been too cold, too snowy, too miserable. I'm ready for it to be over. 뉴욕시 전체에 이렇게 24시간 만에 무릎이 파묻힐 정도로 눈이 쏟아지면서 시당국이 웬만하면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New York remains in a state of emergency. The travel ban has ended today at noon, but a hazardous travel advisory remains in place through midnight tonight. 시속 60km가 넘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닥치면서 60만 가구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9,000편 이상 항공기가 결항됐고 11,000편은 지연 출발했습니다. 남쪽부터 서서히 눈이 그치고 있지만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매사추세츠주는 현지 시간 월요일 밤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기등 피해를 복구하는데 앞으로 닷새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눈 폭풍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20대 남성이 총을 들고 침입했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재행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새벽 1시 반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침입했습니다. 북쪽문에서 다른 차량이 빠져나오는 틈에 통제구역 안으로 침입한 겁니다. 차량을 몰고 침입한 20대 백인 남성은 비밀 경호국 요원 등과 대치했습니다. They confronted a white male that was carrying a gas can and a shotgun. He was ordered to drop those two pieces of equipment that he had with him. 경호 당국은 남성이 총을 들어 올리자 즉시 대응 사격을 가했고 이 남성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21살 오스틴 터커 마틴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차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사건 발생 직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미 언론들은 마틴의 가족들이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침입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We want to be clea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not in the state of Florid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귀를 다친 적이 있고 2달 뒤에는 트럼프가 골프를 치던 골프장에서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숨어 있다가 체포되는 등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겪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체제를 5달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브라질부터 불공정 무역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세계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에서 받아낸 8천조 원의 대미 투자 약속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또 앞으로는 5달 동안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 임시관세를 부과하고 그 뒤에는 기한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새로운 관세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president does have other authorities, and as I said, the Section 232 tariffs and the Section 301 tariffs have withstood more than 4,000 lawsuits.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미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소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과하게 싼 값에 물건을 파는 아시아 국가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an use other authorities that are frankly very sound and very strong. So we're very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reconstructing this program. 다만 미국 정부가 단 150일 안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칠 능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mean, this is madness. He's flailing. He's a punch-drunk boxer. He's just trying to hit anything. 미국민 3분의 2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 미국 내 정치적 후폭풍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쿠팡의 로저스 임시 대표가 미 의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놓고 장난을 치려 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 회의실에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쿠팡 관련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앞서 미 공화당 법사위 측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 공격해왔다며 쿠팡 측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도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r. Rogers, could you share what the committee asked today? 앞서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은 한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무역법 301조 차원에서 조사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청원했습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301조를 관세 부과 대체 수단으로 꺼내든 상황이어서 오늘 청문회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이민 정책 등 핵심 과제를 내일 국정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I'm making a speech tomorrow night and you'll be hearing me say that. I mean it's going to be a long speech.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은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 달러, 한화 약 195조 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급금을 수표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5,100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환급액은 $1,700 정도로 추산됩니다. This administration took money out of the pockets of American families, upwards of $1,700 per family. They should give it back. They should give it back. 김 의원은 또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자국 내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두목, 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습니다. 미국은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했지만 멕시코 현지에선 마약 조직원들의 보복성 폭력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불타는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잇따른 총성과 방화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상점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Pues mira, ahorita toda la gente estamos asustados. Nadie queremos salir. Ahorita casi nada más para lo más necesario. 멕시코 여러 지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은 이번 폭력 사태는 멕시코 양대 마약 조직 가운데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 사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현지 시간 22일 서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엘멘초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채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마약 조직의 근거지에선 로켓 발사기와 장갑차 등이 압수됐고 조직원 6명도 사살됐습니다. 엘멘초에게 1,500만 달러, 우리 돈 217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미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멕시코와 미국, 나아가 세계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위성 감시와 통신 감청 등으로 마약 조직 지도부 위치를 추적해 멕시코 당국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런 킹핀 전략이 조직 내 권력 다툼을 부추겨 더 큰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할리스코주 전역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중교통도 멈춰섰습니다. 주요 항공사들도 이 지역 운항을 중단했고 예정됐던 축구 경기들도 취소됐습니다. 할리스코주의 주도 과달라하라는 올여름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로 한국 대표팀도 이곳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어서 치안 불안이 장기화할지 우려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렇게 보복성 테러가 이어지면서 멕시코 현지에 머물던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대표적인 휴양지인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과달라하라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버스와 상점을 불태우고 공항 인근 고속도로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군 요원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작전을 미 정부기관이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는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실내에 머무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레이크타호의 노스스타 스키 리조트에서 실종됐던 한인 스키 강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플레이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수요일 밤 실종된 21살 콜린 강 씨가 노스스타의 상급자 코스인 블랙 다이아몬드 슬로프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사고 당시 비번이었으며 스키를 타던 중 나무 주변에 형성된 트리웰에 빠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트리웰은 나무 주위에 눈이 쌓이며 생긴 빈 공간으로 한번 빠질 경우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고 주변 눈이 무너질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숨진 강 씨는 캘리포니아 북부 프리먼트 출신으로 지난해 산호세 주립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유흥업소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미스트 후카 울트라 라운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50대 한인 이경 씨 등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업소에서 다툼을 벌이다 쫓겨난 한 남성이 다시 일행과 돌아와 야외 패티오에 있던 군중을 향해 20여 발을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 20일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중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LA 콜리세움에서 진행된 MLS 개막전에서 LAFC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과 메시를 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팬들이 집결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 역사를 품은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이 7만 5천여 명 관중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전부터 경기장 주변은 두 전설을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팬페스트 현장에는 DJ의 라이브 음악이 울려 퍼졌고 다양한 이벤트와 먹거리가 개막 전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Since I was little, I've been a Barca fan, so I enjoy watching Messi play. I'm actually also an LAFC fan. 저희 교환학생으로 지금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지내고 있는데 손흥민 메시 경기 있다길래 시험 이제 막 끝나고 해가지고 잠깐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구경 왔습니다. 이기면 LA에 살겠습니다. 이기면 한 번 더 LA 오겠습니다. 화이팅! 개막전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랑 메시의 그 축구 대결 보러 여기 지금 미국 LA까지 왔습니다. 건강하게 부상 없이 해가지고 월드컵과 LAFC의 생활이 모두 완벽하게 끝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보러 한국에서 왔어요. 화이팅! 손흥민 선수 화이팅! 이날 손흥민은 전반 38분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을 도우며 올 MLS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기세를 잡은 LAFC는 후반 부앙가와 오르다즈의 골을 추가하며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LAFC는 내일 비모 스타디움에서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을 치룰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카운티가 연방 예산 지원 삭감 여파로 카운티 내 보건소 7곳을 전격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최근 5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해 지역 보건소의 진료와 예방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대상은 할리우드 윌셔, 센터 포 커뮤니티 헬스, 닥터 루스 스탬프를 포함해 토런스, 포모나, 크리스티 터커, 앤틀럽 밸리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번에 문을 닫는 보건소들은 LA 카운티 전체 13개 보건소 가운데 절반 규모로 그동안 결핵과 성병치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낙폭을 크게 보이면서 지난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나스닥은 1.13%, 그리고 S&P 500은 1.04%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와 금융주가 2% 넘게 빠졌고 커뮤니케이션과 산업재도 1%대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금융 리서치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는 AI가 사무직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10.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여파로 소프트웨어주와 금융주가 오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에 맞서 글로벌 관세를 인상한 점도 증시에 피로감을 가져다 줬는데요. 이에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공식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핵협상과 관련해서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노보노디스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효과가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제품보다 뒤처진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16% 급락했습니다. 또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드 제품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발표하자 IBM도 13%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하루였습니다. 세계 무역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화랑청소년재단이 무료 시력 검진과 백내장 수술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5회 화랑 비전 유스 페스티벌이 5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 문화축제이자 과테말라와 에콰도르에서 진행되는 아이캠프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아이캠프는 현지에서 무료 시력 검사와 백내장 수술을 제공해 시력을 잃어가던 이들에게 빛을 되찾아주는 인도적 프로젝트로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QR코드를 통한 실시간 기부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비한인 팀들이 함께 참여해 다문화적 화합의 의미를 더했는데 화랑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공원관리국이 그리피스 공원 게이트웨이 구역 내 시설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옛 조랑말 체험장 부지 재개발과 미니어처 기차 2곳, 그리고 매장 개선 사업 등입니다. 선정업체에는 기본 10년 계약이 주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LA시 공원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와 부에나파크시가 공동으로 2026 코리안 리소스 페어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켈프레시와 메디켈, IHSS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될 경우 인터뷰 없이 EBT 카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 정신건강, 주택지원 상담은 물론 혈당, 혈압 등 기본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트레이드조에서 판매된 냉동치킨 볶음밥 약 340만 파운드가 리콜됐습니다. 미 연방식품의약국은 아지노모토 푸드 노스아메리카사가 제조한 20온스 포장 치킨 볶음밥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6년 10월 22일이며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8일 웨스트버지니아 모건타운 한인교회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회 영사 서비스를 진행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관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거법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발동될 수 있고 각각의 한계는 뭔지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 have very powerful alternative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is decision.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세운 강력한 대안들. 그 첫 번째는 당장 미국 시간 24일부터 발동시킨 무역법 122조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최장 150일까지 최고 15%까지 관세를 모든 교역국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5달 시한부로 더 늘리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벌고 150일이 만료되는 7월 말부터는 다른 법으로 관세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무역법 301조입니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관 행위 있는 교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관세율 상한도 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 무역대표부가 이 법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대상국에 답변을 요청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해 그동안 실제 적용까지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음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기간, 세율에 제한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미 상무부가 품목별로 조사해 결정합니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둘 다 발동 요건만 갖춰진다면 위협적인 관세 발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서둘러도 5개월 안에 절차를 마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30년 대공황 때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거론됩니다.
이 법은 사용된 적이 없지만 미국에 차별적 조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 없이 미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무기한 물릴 수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 기업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관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무역법을 활용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회의. 정부는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미국이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1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미국이 상호 관세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품목 관세를 무기화하는 겁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의 품목 관세를 더 높이거나 무관세 대상인 반도체까지 안보와 불공정 무역 등을 빌미로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 반도체가 미국 AI 산업의 필수가 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까진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경쟁 상품 또 수출 상품이 만약에 타겟이 된다면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보다도 불확실성은 커졌다. 관세 환급도 녹록치 않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소송 등 복잡한 환급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데다 적극적인 소송이 오히려 보복 관세 등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를 변함없이 진행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그 절차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지난번 저희들 MOU 체결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하여튼 극대화하도록. 전문가들은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다 비관세 조치까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에 세계 각국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은 오히려 관세가 줄었고 한국과 일본은 그대로, 영국은 늘었습니다. 줄었건 늘었건 혼란스럽기는 각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한상호 특파원입니다. 네, 중국은 오늘까지 춘제 연휴지만 상무부가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국은 관세 인상 유지를 위해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하는 걸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 전쟁은 미중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면서 일방적 관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로선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31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 유리한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유럽은 미국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제 공급망 전체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지난해 7월 상호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우리 돈 868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EU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미국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때까지 유럽 의회의 승인 절차를 보류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도 이번 주 미국에서 마무리하려던 무역 협상 일정을 연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호주 무역부도 부당한 관세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국 관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네, 4년 전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평화협상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데 전황은 오히려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제 러시아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또 숨졌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소방관들이 검게 걸린 화물차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화물차 정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젯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물류와 항만 인프라 시설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화물차에 불이 나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남부 자포리자 지역도 러시아군 드론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주택용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이후 만 4년이 됐지만 치열한 공방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Каждый момент для меня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противником РФ это по-своему печально. Каждый раз страшно.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 종전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종전 협상을 이어갔지만 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네 번째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 제네바에서 다시 열릴 예정인데 포로 교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영토 획정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러시아에서만 120만 명을 비롯해 모두 18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 결과에 불복해 영국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1,600억 원 배상 판정이 뒤집어진 겁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즉 PCA가 지난 2023년 우리 정부에게 손해배상금 등 약 1,600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취소된 겁니다.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됐습니다.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출발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행사한 부당한 압력 탓에 합병이 성사됐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우리 정부가 약 1,6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결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영국 항소심 법원은 PCA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한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 전통의장대와 취타대의 호의 속에 청와대에 도착합니다. 지난 2005년 이후 21년 만의 국빈 방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가운 표정으로 끌어안습니다. 지난해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11월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 대면으로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소년공 출신이라는 개인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인 인생사도 또 저의 개인 인생사도 참으로 닮은 게 많습니다. 두 정상은 수교한 지 67년 된 한 브라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K-뷰티 등에서의 양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서로 돕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A segunda de terras raras e grafita e a terceira de níquel, além de outros minerais estratégicos. Temos interesse em atrair investimentos coreanos e empresas coreanas para nos ajudar no processamento de minerais críticos. 두 정상은 특히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스루와 한국 사이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께서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인 전태일 열사에 대한 평전 등을 선물했습니다. 공식 만찬에선 브라질 음악 보사노바가 연주됐고 우리나라 어린이 합창단은 봉제공장 여공들의 회한을 담은 민중가요 4개를 불렀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제 관세 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새로운 방안으로 관세 2라운드에 나설지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